네, 매일 장 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이슈 그리고 종목에 대한 얘기 나눠볼 거고요. 역시나 매일 장 보는 남녀에는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이 있습니다.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또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2019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맞아요. 네. 내일은 쉬어요. 12월 31일. 그리고 또 1월 1일도 쉽니다. 요즘 좀 퐁당퐁당으로 많이 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쉬는 날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그 거래일마다 수익이 나는데 굳이 또 쉬면 그만큼 또 재밌는 놀이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좀 그 쉬는 날이 많은 날, 좀 재정비도 하시고, 2020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가뜩이나 연말에 또 주가가 슈팅이 또 나왔기 때문에, 뭐 적금 깨서 주식한다는 분들도 요즘 들리고 있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원래 하던 걸로 하셔야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100만 원으로 200만 원을 못 만드신다면 거기에 1억을 넣든 2억을 넣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또 시장이 올라간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또 주식을 또 무리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늘 또 내려갈 때 너무 공포심을 갖는 것도 위험하고요. 항상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시청자님께. 그 마음은 항상 이 잔잔한 파도, 그러니까 호수 같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호수처럼 늘 잔잔하게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나라 시장도 좋지만 미국 시장 장난이 아닙니다. 네. 지금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특히 테슬라. 그동안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앨런 머스크가 뭐 사기꾼이니 아니면은 뭐 테슬라는 실적이 안 나와서 망한다느니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잘 나갑니다. 지금 그 미국 시장에서 제일 잘 나가는 주식 하나만 뽑는다면 테슬라예요. 지금 불과 한 4개월 만에 그 시총 높은 회사가 벌써 100%나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겁니까? 그렇게 시장이 워낙 굉장히 좋은데 이제 우리가 또 되짚어 봐야 될 거는 그 주식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 워렌 버핏 얘기하는 맞습니다. 네. 그죠? 바로 떠오르죠. 워렌 버핏. 네. 그만큼 연 20%에서 25%의 수익률로 50년 동안 복리로 불렸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거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이잖아요.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 그 투자의 대가,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워렌 버핏이 최근에 현금을 가장 많이 늘렸대요. 150조. 네. 지금 워렌 버핏은, 그러니까 그 일반 투자자들, 그 시장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지금 계속 종목들 매도를 해서 차익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늘렸다는 거는 지금 150조까지 지금 사상 최대의 현금 보유량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버크셔 해서에 의해서. 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죠. 그래서 워렌 버핏도 뭐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기 때문에 큰 그 회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시장이 좋다고 하잖아요. 그죠? 뭐 여기도 좋다, 저기도 좋다. 어디서는 뭐 적금 깨서 지금 주식한다는 분들도 있는데 또 반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를 잘하는 또 이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현재 시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린 시기가 지금 150조까지 현금을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서 늘 어떤 음지도 봐야 되고 양지도 같이 봐야 된다는 균형적인 시각을 봐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주제 보면서 또 추가로 네. 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슈 바로 공개를 네, 해볼게요. 이슈 한번 볼게요. 이슈 보시면은
오늘은 제가 이제 바이오 섹터에 대한 개별주를 좀 주목하자라는 관점에서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서 또 추가로 말씀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또 매일 장본남녀에서 나이백도 소개해드렸었죠? 네. 굉장히 잘 갑니다, 지금.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슈로 지난주에도 나이백 말씀드렸었죠. 지금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2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오늘 제가 소개하는 종목은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네, 참여하는 기업은 아니고 이런 기대감, 일단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바이오의 수급이 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좀 개별주,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하면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뭐 그리고 HLB 이런 종목들이 대형 바이오주 아닙니까?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그런데 이런 대형 바이오주 말고 좀 개별 이슈, 좀 약간 테마성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항상 이제 바이오주들 보면은 먼저 대형주 수급 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형주,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테마성 있는 종목들이 마지막에 추가 슈팅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그런 시기라고 보기 때문에 한번 바이오 중에 좀 테마성 있는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상승, 바이오주 수급순환매 관점에서 오늘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얘기해 주실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 종목은 오성 첨단 소재네요. 네, 맞습니다. 개별주고요. 테마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이제 자리에서 한번 봐야 되는 종목으로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대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미국에서 좀 그 의료용 대마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종목입니다. 우리나라도 좀 일부지만 의료용 대마 합법을 통해서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마 합법을 통해서 이제 이 관련주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오성 첨단 소재가 지금 가격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인 그 주가 차트라고 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한번 그 단기 급등으로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차트 포인트 보면서 추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의 단기 급등 시 지금 이제 시작점을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권 되돌림 수급 포착인데, 11월의 단기 급등 뭐 어떤 자리인지 이거는 직접 차트를 봐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차트 보면서 추가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오성첨단 여기에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자, 여기에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놓은데, 자, 여기다 선을 더 밑에요. 예, 여기요. 네, 여기다 이제 선을 그어 보면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좀 저항대로 부딪혔던 가격 라인, 그리고 지금 다시 급등 후에 눌림목 구간에서 그 가격 라인, 과거에 이제 저항대였던 부분이 지지선으로 활용이 되면서 주가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 지지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추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좀 단기적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개별주의 흐름들, 지금 토요일에 전거래, 토요일이면은 미국 시장이 마감되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거래일 미국 시장이 조금 또 조정을 받았어요. 물론 많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어느 정도 쉬어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그렇다면은 이런 개별주들이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볼까요? 나이백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식재 관련된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 종목은 그 바로 JP 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 지난주에 매장남에서 소개해 드릴 때 앞으로 JP모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뭐 대형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강소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렸었고, 뭐 역시나 잘 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그래서 요거의 이제 오성첨단 소재는 2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2탄으로.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투자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를 좀 보시면은 자, 오성첨단 소재. 우선은 100% 자회사인 카나비스 메디칼을 좀 주목을 해야 돼요. 네. 카나비스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대마초. 네, 대마초의 영어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네. 좀 대마초 메디칼 이러면 좀 이상하죠. 대마초 의료 그러면. 네. 근데 이제 카나비스 하면 뭔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100% 자회사. 여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 대마 하면은 그 재벌들, 연예인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아들들 항상 이제 이런 부분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대마를 미국에서는 합법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구하려다가, 그죠? 우리나라에서도 피다가 이게 이제 속인주의라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그 나라 법이 합법일지언정 거기서 이제 똑같이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 거는 들어오면 이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불법인데 다만 의료용으로는 합법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서 이 관련해서 뇌질환 연구를 학술지에 이제 제출을 했다라는 거 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책주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총선과 대선으로 보면은 뭐 SOC 그리고 뭐 인공지능 뭐 일자리,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신년에 많이 이제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에 본격적인 재선 레이스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2016년 11월에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재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왜 그러면 갑자기 의료용 대마, 이 카나비스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미국에서 현재 이 부분이 대선의 주요 정책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야당에서는 이거 좀 허용하자고 막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이제 하는 사람들도 많고 뭐 담배 어차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담배나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뭐 담배나 뭐 오히려 뭐 대마초가 중독성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자 뭐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뭐 술도 다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남한테 피해 주는 거면 뭐 이런 식의 주장으로 미국에서 계속 이 대선 주요 정책으로 부각이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게 계속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뉴프라이드랑 오성첨단 소재라는 종목이 있는데 뉴프라이드는 이제 과거에 워낙 이제 주가 급등도 나오고 여러 가지 테마를 붙여서 개인 투자자들을 좀 힘들게 했었던 그런 좀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뉴프라이드는 조금 그렇고요. 이 관련해서 의료용 대마 쪽으로는 뉴프라이드보다는 바로 오성첨단 소재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종목은 오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무료 방송은 네, 있으신가요? 오늘 뭐 네.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오후 5시에 공개 방송 있습니다. 오후 5시 공개 방송 있는데 2019년 올해도 굉장히 주식 시장에서는 다사다난했습니다. 우리가 2019년 1월 달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슈와 테마들이 시장에서 나타났었고 또 사라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9년 올해 본다면 우선은 그 올해 초에 가장 기대감이 높았던 게 바로 수소차. 정부에서 정부 정책으로 엄청나게 밀었었죠. 그리고 남북 경협. 그리고 또 중간에 왔을 때 미세먼지도 또 봄에 굉장히 좀 이슈가 돼서 주가가 크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중간에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일본과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관련된 이슈로 반일 테마주, 극일 테마주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반기에는 반도체 IT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올해는 큰 테마가 한 6개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열한 이거를 우리가 그 올해 1월 달에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어떤 그 올해 2020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연 어떤 테마가 과연 또 생길까? 항상 시장은 늘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새로운 재료를 원하고 새로운 이슈를 원합니다. 그래야 항상 시장은 또 새로운 유행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유행이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항상 시장은 이제 그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주가가 그 가치에 늘 일정하게 있으면, 우리가 이런 그 괴리율이 없다면, 가치와 주가의 괴리율이 없다면 먹을 수 있는 그 괴리율을 이용해서 주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치가 100인데 그 주가가 50까지 내려가 있으면 50만큼의 괴리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만약에 그 주가가 100까지 다시 본래의 가치로 온다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항상 시장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또 매집주, 그리고 단기적으로 또 2020년이면은 연초에는 당연히 정책주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또 1월 달에는 이렇게 앞으로 또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또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조금 더 선취매를 빨리 한다면 수익이 또 크게 나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들 이따가 5시 MBN골드 공개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창원 연구원의 무료 방송 일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5성 첨단 소재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장 보는 남자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